사과 맛있네요. 자, 교재 85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그죠? 등록의 결격 사유.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저번 주에 벌써 이런 내용들이 재탕 들어가는 시기되잖아, 그죠?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 결격 사유가 뭐라 했지요? 뭔가 흠결이 있는 사유, 그런 것들이 결격 사유입니다. 흠결이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 결격 사유 맞죠? 그건 등록을 받고 싶은데도 흠결이 있단 말은 뭐란 말입니까? 등록을 받지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등록을 받지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법에서는 그게 12가지를 우리 명시하죠. 12가지, 그죠? 요 결격 사유 기간 동안에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개업 공인 중개사만 못 되겠어요? 아니면 아예 중개시장 자체에 진입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요. 이거 여러분 결격 사유 기간 중에는 뭐다? 우리가 중개업 자체에 뭐다? 우리가 종사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중개업 자체의 종사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예 중개업 자체의 종사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만 못 되는 게 아니고 법인의 임원사원, 고용인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장에 진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우리 접근하면 돼요. 결격사유가 12가지인데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입니까? 미해당입니까? 이건 해당입니다. 요걸 좀 조심해야 돼요. 결격 사유 해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나이상으로, 그죠? 반드시 나이상으로 만 몇 살입니까? 19세 이상이 돼야만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만 19세 이상이 돼야만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해되시죠? 만 19세 이상이 돼야만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고려 보시면 돼요. 만 19세. 나이상으로 반드시 만 19세 이상이 돼야 되지.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든지 다음에 뭐 또 하면 더 적겠지만 성년 의제가 됐다 해가지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고려 보시면 돼요. 성년이 아닌 자입니다. 인자 그자 그런 정도. 두 번째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래 좀 알고 계시는 용어 뭐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 이겁니다. 그걸 조금 좀 논리적으로 좀 모셔있겠지만 저는 이래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돼요. 성년인데도 후견인의 도움을 피가 받을 피입니다. 받는 자입니다. 성년인데도 후견인의 도움을 다 받는 자는 뭐고? 이게 금치산자고, 후견인의 도움을 뭐다 다 받는 게 아니고 한정적으로만 받는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저는 그래 접근합니다. 결국 이게 금치산자고 이게 뭐다? 한정치산자이가. 딱 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장애 요인이 좀 더 심하신 분이 피성년이겠어요? 피한정이겠어요? 당연히 피성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되고,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요래 우리가 민법에도 배우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뭐다?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좀 고통이 아픔이 있는 분들이 피성년 후견인이고, 피한정 후견인은 뭐잖아요? 마음의 상실 있잖아. 마음의 상실. 비가 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늘 마음이 왜 이럴까? 봉 강사 같은 사람들 보라색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일에 강한 척하고 이렇게도 그런 여린 면이 많습니다. 안 믿기지만 왜 좀 믿어줘. 사람 좀 믿으시 있어. 그러면 내 수업 왜 들어요? 안 믿고 수업만 믿나? 다 좀 믿으셔. 그죠? 고려 좀 보시면 돼요. 나도 비 올 때 창밖에 뭐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나는 그럼 뭐 피눈물 날 것 같아요. 저 봐라 에?
그렇지. 나는 그렇게 한정시한자 소지가 다분하지. 그 피성년 후견인 요소도 많이 있죠. 참 믿네 참 그죠. 자, 여러분도 참 그 모습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이래도 속은 참 많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자, 일단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의미는 아시겠죠. 고려 일단 보시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노? 가정법원의 그죠. 가정법원의 취소 판결입니다. 가정법원의 취소 판결이 나야만이 결격 사유에서 뭐다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이겠죠? 가정법원의 취소 판결이 나야만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가정법원의 취소 판결이 나야만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늘 하는 말이지만 본강사가 정사입니까 비정사입니까? 뭐 빗자 먼저 클락하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소 중요해요. 가정생활 그죠? 가정생활마다 궁박 염려자입니다. 가정생활 궁박 염려자는 결격 해다이가 미해다이가? 요거는 뭐다? 미해다입니다. 본강사회가 상태가 안 좋은 소지만 있지 아직까지 금치산 선고라든지 한정치산 선고 받은 건 아니잖아. 여기서 우리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알아놔야 돼요. 그러면 이래야 됩니까? 금치산 선고나 한정치산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는 결격해다란 말이가 미해다란 말이가 미해당이지. 근데 금치산이라든지 한정 선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신과 전문의의 정상인 소견서를 첨부했다. 요거는 결격해당이겠나요? 미해당입니까? 이건 해당이지요. 왜? 취소 판결 그래서 하는 거야. 판결이 나잖아요. 자, 금치산 한정 선고받기 전에 저는 혼자 있으면 안 되겠는데 보호자가 좀 동행 좀 해야 되겠네. 이런 경우는 뭐다? 아직 결격 미해다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뭐란 말입니까? 선고는 봐서 금치산하고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는데 그죠? 선고를 받았는데 뭐란 말이에요? 약을 잘 먹고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의사가 아이고 김건호 씨 이제 뭐 정상인가 진배 없다.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요. 소견서를 주는 거야. 정상인 소견서를 정신과 전문의가 나에게 적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이제 김건호 씨는 아마 정상이라고 사회에서 인정해 줄 수도 내가 소견서 의사 전문이니까 소견서 중요하잖아요. 시험 칠 때 정신과 전문의의 정상인 소견서 첨부 이때는 결격 해당이냐 미해당이냐 이 말입니다. 해당이가 미해당이가? 아직까지는 해당이지. 1분도 안 돼가고 이 까먹노. 판결이 나야만이 벗어난다 그자. 판결이 나야만이. 제가 이 두 가지 양쪽을 다 알아놔야 돼요. 금치사라든지 한정시한 선고받기 전에 있잖아. 아무 상태가 안 좋아도 그건 결격 미해당이고 아직 받기 전 아이가. 금시한 선고라든지 한정시한 선고를 받아야만이 결격 사유잖아요. 또 금치사에도 한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그자 정신과 전문의의 정상인 소견서 이거는 뭐다? 결격 해당이가 미해당이가? 이건 해당이지. 왜? 취소 판결이 아예 안 났으니까. 이해되시죠? 양쪽 다를 좀 알아놔야 돼요. 고려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파산자입니다. 파산자. 안 추운겨? 안 되노? 자, 파산자, 그죠? 파산자는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채무를 그자 전액 변제했다거나, 그죠? 그리고 법원에 복권을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결격 사유 해당이가 미해당이가? 이거는 해당입니다. 이건 해당입니다. 영천 누님 계시니까 참, 그 뭐고 참 예를 들면 더 새롭겠다. 그분 참 만나보면 저도 좀 뭐 같은 영천에 뭐 알 수 있겠다만 나도 이름을 모르겠네. 작년인가 수강생 한 분이
이거 진짜 질문합니다. 그 여자분이야. 요 앉아가 저 친구 우리가 보라색 옆에 저 친구한테 저 자리에 앉으신 분이 그분 한 50대 되는 거야. 그분은 질문을 더 하는 기라. 그래 왜 할게네? 선생님요 왜 할게네? 아니 복권에 당첨됐는데 왜 결격 사유자예요? 진짜로 이거 보거든요. 그분이 뭐 진짜 몰라서 모르니까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아우 사면 이제 영원히 맑으신 분이 했다. 그분은 이 복권을 로또 보고 거셔야 하는 기라. 아니 복권에 당첨됐는데 왜 결격이 사유냐 이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복권은 권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복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참 영혼이 맑으신 분인데 그분도 영천분이야. 영천분 좀 많이 맑은 것 같아. 누나도 맑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직까지 시골이 좀 도시보다는 좀 더 많이. 자, 법원이 복권 신청자, 이거는 복권을 신청받잖아요. 이건 결격 해당입니다. 그 우에 벗어나는 김강사야. 복권 판결입니다. 복권 판결이 나야만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복권 판결이 나야만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법원에 복권을 신청한 자는 뭐다? 결격 사유 해당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단순히 법원에 복권을 신청한 자는 결격 사유 해당이다. 이해되시죠? 그래 우리가 접근하시면 깔끔하게 세팅이 되겠죠? 파산자 됐고. 그러면 여러분이 더 뭐 할 거는 요게 한 있어요. 한 4년 전인가 이 문제를 내 가지고 그 당시에 좀 수험생이 당황했는 질문이 뭐냐면은 법원에 개인회생 인가 신청자 있잖아요. 그건 결격 해당이겠나 미해당이겠나요? 법원에 개인회생 인가 신청자 이거 미해당입니다. 잘 아시네 그죠? 문제를 풀어봤는지 그죠? 이게 잘못하면 뭐다? 결격 사유 해당으로 보시는데 미해당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신청자가 뭐냐면은 회생 인가 신청을 받아들여지면 뭐다? 그때서야 파산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기 전에 내가 파산자로 좀 만들어도 신청하는 게 회생인가 신청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건 결격사유 미해다다 이 말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인가 신청자는 결격사유 미해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용어도 한 번쯤은 받을만 하고. 그럼 네 번째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의 뭐다?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그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입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냐 3년을 경과하라 이 말입니다. 3년간 결격이다 그 말입니다. 즉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은 경과하라 이 말입니다. 이러시죠? 3년은 경과하라. 여기서 우리가 뭐 조금 그나마 용어 좀 헷갈리는 게 금고 이상형이 뭐겠습니까? 금고형, 징역형, 사형입니다. 그죠? 사형은 의미 있나 없나? 없지요. 뭐 죽은 자가 3년 뒤에 벌떡일랍니까? 뭐. 예수가 돼. 그죠? 말이 안 맞죠. 그죠? 사형이라는 게 참 무서운 단어인데 웃음이 나가 될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금고 이상형은 금고형하고 징역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금고형도 형무소에 가나 아니면 금고형은 형무소에 안 갑니까? 간다. 보라. 보라 아이가. 경고한다. 우리 영천 누님은 경고 그런 개념이다. 보라 연보라는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다. 우리 영대는 뒤에 희야는 당연히 갑니다. 그래 갑니다. 아우 막 설명도 그지. 그래 여러분들이 와 이래봤는데 뭐 100%는 아닌데 금고형과 징역은 둘 다 형무소는 갑니다. 가는데 다만 굳이 차이점을 굳이 뭐 예를 들자면은 금고형은 형무소 가더라도 노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 징역형 가마다 일을 좀 해야 된다. 공짜로 밥 안 줍니다. 뭐 그런 정도 차이고. 굳이와 지금은 우리 좌우익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거의 이제 파괴대가 없는데 옛날에와 전두환 정권 때나 노태우 정권 때는 공안 사범 있잖아. 막 시국 사범들. 이런 분들은 아마 금고형을 많이 때린 걸로 기억해요. 그분들은 경무소 가더라도 너는 재수하도 어울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벽 보고 앉아있어라. 예를 들면 그 말입니다. 자꾸 어울리면 뭐다, 한번 사회 가다 보면 어울리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 뭐 또 자꾸 또 뭔가 또 불만 같은 걸 서로 토로할 수 있다. 이래 봤는지. 그래서 금고형을 아마 그 당시 좀 많이 때렸을 거야. 그죠? 일단 그런 정도 차이 보면 돼요. 뭐 더 이상은 우리가 시험 칠 때 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단 둘 다 형무소는 갑니다. 둘 다 가는데 우리가 징역형만 대표를 두면 되겠죠. 자, 징역형 중에는 뭐 있습니까? 만기로, 그죠? 징역형 중에는 유기징역하고 무기징역 있겠죠. 징역형에는 우리가 유기징역하고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뭐 뭐냐겠죠? 징역형에는 유기징역하고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뭐란 말입니까? 만기로 출소했는 경우하고 잔여연기 있는 상태에 뭐다? 우리가 가석방이 있습니다. 만기로 출소했는 경우가 있고 잔여연기 있는 상태에 가석방이 있다. 가석방이. 이 만기 출소는 잘 아시잖아. 그죠? 만기 출소는 만기 출소 그 자체가 집행 종료겠습니까? 종료 아니겠습니까? 이건 종료잖아요. 종료니까 뭐다? 만기 출소는 뭡니까? 3년간만, 그죠? 3년간만 결격하면 돼. 만기 출소일로부터 3년간만 결격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근데 가석방도 여러분들이 그 등기법에 잘 배우셨겠고 민법에 용어를 잘 배웠겠지만 가석방은 뭐냐면 임시가짜, 임시. 그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는 가처분, 가압류, 뭐 가등기 이런 용어잖아. 가짜가 들어가는 게 임시라 한다. 임시. 또는 뭐 신속을 요구할 때 하는 게 전부 다 가짜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석방한다 이 말입니다. 가석방은 이 정도는 알잖아. 잔여연기 있는 상태의 출소가 잔여연기 없는 상태의 출소가 잔여연기 있는 상태의 출소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잔여연기 있는 상태의 출소잖아.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뭐다? 가석방은 뭐다? 가석방 그 자체가 만기 출소는 아니잖아. 그건 만기 출소 아니니까 가석방 그 자체가 집행 종료로 보나 안 보나? 집행 종료를 안 본다 이 말입니다. 뭐 뭐냐 그치? 뭐 가석방은 알잖아. 여러분 뭐 텔레비전 간혹 보면 알지만 뭐 들어가자마자 뭐 쭉 쌓고 성경책 한 100번 외워본다든지 뭐 아까 뭐 있잖아. 오만이 반매운 하면서 마하반약하고 막 첨수게 막 수백 번 빼앗붙다. 야, 윤자수 이거 반성 많이 하네. 그래서 뭐다? 예를 들면 뭐란 말입니까? 뭐 형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뭐다? 행령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중도에 뭐다? 우리가 석방시켜주는 게 가석방 아이가 그죠? 가석방 그 자체는 집행 종료가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되노? 자녀 형기 그죠? 집에는 가지만 집행이 종료된단 말은 뭐고 자녀 형기. 그래서 가석방 기간 중에는 만약에 뭐 동일 죄를 저지르라 그럼 뭐다? 바로 구속시킬 겁니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가석방 기간 중에는 잘못했을 경우는 뭐다? 보통은 막 불구속 상태에서 모든 걸 재판받게 하잖아. 가석방 상태에서는 뭐 거의 이유 안 묻고 이미 구속시켜 놓고 시작합니다. 뭐 먼저 그죠? 가석방 잔여연기 한동 거지. 자, 잔여연기 플러스 뭐단 말이요? 3년간 결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이해되죠? 그래서 시험 나오는 케이스는 이런 정도 뭐. 그러니까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경과자는 결격 사유 해다이가 미해다이가? 당연히 해당이죠. 그죠?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경과자는 결격 사유 해당이죠. 왜냐? 잔여연기 지나고 3년을 경과해야 되지 가석방 그 자체가 집행 종료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보면 우리가 깔끔하게 되겠죠. 잔여연기 플러스 3년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 보면 여러분 깔끔하게 세팅 되겠죠. 다음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그죠? 무기징역. 이 말은 대책이 없다 이 친구는. 뭐 기간에 정함이 없다 해도 무기다 무기. 그게 사형이다. 와그를 좋아하는 게 뭐지? 꼭 내보고 무기징역 까락하는 것다 뭐야. 그죠? 무기징역이다. 주변에 와 뭐 있나 이런 사람. 끔찍하지, 그지? 끔찍하지, 그지?
자, 무기징역보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게 무기징역 아니야, 그자? 결국 만약에 이 친구가 가석방이 됐다는 전제합시다. 이거 같은 경우 시험에 어디인지 알아요? 계산 문제도 간혹 내요. 그래서 이론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뭐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경과자는 결격사 벗어는 틀리겠지요. 왜? 자녀행기 플러스 3년 이건 다 알잖아. 그 됐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뭐 2015년 뭐 1월 2일 날 갑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뭐 1년 6개월 만에 가석방 되었다. 갑이 중개업의 종사수는 가장 빠른 시기는 뭐 이래 물어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뭐고 그날로부터 3년 적는 지문이 있기고 아니면 뭐다 자녀행기 1년 6개월 플러스 시켜가지고 3년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 아닌 계산을 묻는 것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시기를 물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그걸 일단 보시고 무기징역이 만약 이 친구가 가석방 됐다 칩시다. 무기수가 만약에 가석방 됐는 경우에는 뭐다 자녀연기가 지나야 집행 종료하기가 이 친구는 자녀연기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 그러니 가석방 된 날 우리 형법은 뭐다? 10년입니다. 가석방 된 날로부터 뭐다? 10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된 걸로 봅니다. 또 종료된 날로부터 뭐란 말입니까? 3년. 그죠? 결국 뭐단 말이요? 가석방 된 날로부터 획일적으로 13년이 지나야만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지? 과거에는 제가 아는 상식에는 요즘 하도 이제 이런 것도 뭐 공부 안 한 지 오래돼 가지고인데 한참 잘 돌아갔는데 내가 뭐 조금 옛날에 우리가 법을 할 때는 무기수가 10년인가 지나면은 가석방 심사 대상입니다. 심사 그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심사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년인가 지나야만이 가석방 심사의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뭐 집에 가기 어렵다 봐야 되겠죠, 그지? 그런 식으로 무기수는 가석방 잘 안 시켜줍니다. 거의 사형에 준하는 악질범이지,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 있긴 있지만 아마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지금 사형 집행이 안 했지, 그죠? 했나? 김영삼이부터 안 했겠 김영삼이. 시기뿐나. 아, 영감 깔끔했네. 아,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김대중부터 안 했구나 그러면. 그럼 어쨌든 간에 사형인데 사형으로 내가 알기로는 사형으로 있잖아요. 그 형이 확정 받고도 요새는 참 이제 머리가 참 옛날 한참 때 공부가 배울 때 다 했는데 10년인가 2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잖아. 그건 자동 무기수로 감형됩니다. 집행 안 해봤을 경우는. 그건 있고 뭐 어쨌든 그게 우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알겠죠. 어쨌든 무기수는 뭐다? 가석방 된 날로부터 13년이 지나야만이 중개업에 종사 가능하다. 그래 일단 보시면 돼요. 다음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죠? 집행유예 그죠? 집행유예는요 이건 뭡니까? 유예기간만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결격입니다. 집행유예는 뭐다? 유예기간만 결격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결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입니다. 집행유예는 뭐냐 하면은 이래 보면 돼요. 참 희아가 판사님 하서 판사님 괜찮지 그죠? 판사님 희아가 판사입니다. 이분이 판사님인데 뭡니까? 뭔가 내가 피고란 말이야. 그러면 와 텔레비에서 잘 나오죠. 참 매스컴이 좋아요. 내일 만약에 결심 공판 하나 치자.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1차, 2차, 3차 변론기라고 뭐 참고인 진술하고 종합적으로 쫙 봤습니다. 딱 봤는데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뭐다? 피고 김건호 뭐 특정범죄 가정처벌 및 법률에 관한 위반이면 치자. 그래서 특가법 위반 치자. 한 징역 최소한 뭐다? 우리 판사님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형량이면 뭐다? 초범이지만 한 2년 정도의 형량이라고 만약에 판사님이 여러 가지 뭔가 법리 해석도 하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징역 2년형 정도를 내일 판결하는 치자 일러서 그자. 그런 경우는 뭐단 말입니까? 이제 그 전에 그냥 포장 판사님하고 다 사인 다 받고 이제 내일 이제 확정 판결 한다 칩시다. 하는데 이 판사님 뭐단 말이요? 징역 2년형이 잘못인데 굳이 이 친구를 형무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사회와 격리해가지고 할 필요 있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시켜가지고 유예 기간만 지나면 뭐다? 형이 면소된 걸로 봐주는 게 그게 집행
집행유예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형이 면소된 걸로 봐주는 게 그게 뭐다? 집행유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말입니까? 이 판사님이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한 4년을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굳이 김건호 씨를 형 무슨 집에 넣을 필요 있나? 아도 원래 뭐 대학 좋은 데 갔다 가고 저래 좋아하고 아도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입학식 때 저희 아버지와 같이 가고 그러고 진짜 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뭐다? 지가 막 안으로 나도 막 주면서 안 붙이겠나? 아버지 조금 쓰락하고 막 아버지가 입학식 날 가고 싶나 하고 막 하면 또 판사님은 또 눈 감고 아원식이지만도 일단 약간의 참고는 다 합니다. 100%이면 그리고 또 합의 다 됐고 예를 들어서 그냥 초범이고 또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제도 인정하고 뭐 그런 종합적으로 쭉 이래 됐다 치자. 그런 경우는 판사님 뭐다 굳이 형은 확정되지만 그냥 형 선고는 하지만 형의 집행을 뭐단 말이요 일정 기간 유예시키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만 지나면은 형이 면소된 걸로 봐주는 거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유예 선고 나올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은 뭐다? 최장 5년을 못 넘깁니다. 그래 간혹 남자들은 통상적으로 20대 한 중반까지도 철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좀 들리면도 한 30대 초반 정도 넘어가면은 완전히 태생적으로 조금 아가 좀 상태 안 좋은 이상은 거의 철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좀 빠른 분은 기본 이 초반 정도는 다 철듭니다. 아이고 막 까발락까발이 봤자 답도 없고 보통 그렇잖아. 중고등 까불락거리고 뭐 철없이 까불락거리도 20 중반 정도 특히 군대쯤 갔다 오면 이제 좀 거의 좀 조신해서 합니다. 남한테 참 이게 안 되겠다라든지 좀 뭐 내실 이렇게 좀 조용하게 안 끌떡거려 말입니다. 아무리 상태 안 좋아도 30한 초반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혈기와서 그 다음부터 진짜로 뭐 시비 좀 안 붙였죠. 그래. 그런데 내 말은 그래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 만약에 이제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 술집에 갔을 때도 있잖아. 막 남자 가오젠다 해야 되나. 걸지 마라 뭐 술자리에서 내가 뭐 그 집행유예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뭐 그림 막 기놓고 그자 7년 선고받았는데 6년 지났다 걸지 마라 하면 걸어줘도 됩니다. 왜? 집행유예는 7년이 없습니다. 남자와 이래 좀 가오젠다 해야 되나 좀 상대방한테 좀 위압감 준다 해야 되는데 집행유예는 최장 5년을 초과무합니다. 한 7년 선고받아가지고 곧 풀린다 좀 걸지 마라 하면 좀 걸어줘도 됩니다. 왜? 그 친구는 좀 뻥깝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시비 붙지 말아요. 시비 안 돼요. 시부터가 콜라요 말라 시부터 아이고 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피하십시오. 그게 맞다 하거든. 괜히 그거 가지고 송사 휘말리가 좋을 거 없습니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저도 뭐 그 피해자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가해 다 돼 맞지만도 어쨌든 간에 뭐 좀 조용하게 사는 게 맞죠. 유예 기간만 결격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유예 기간만. 그럼 만약에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나는 몇 년간 중개업 종사 뭐합니까? 6년 가시는 분은 안 돼요. 왜? 2년을 해야 자기가 깜빵에 가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년간만 결격이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다. 몇 년간입니까? 그죠? 5년만 중개업 종사 뭐하지? 8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앞에 형은 확정됐지만 형기를 뭡니까? 경무소에 가가 있다가 2년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3년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써놨지 않습니까? 유예 기간만 결격이다 그랬잖아. 뭔 얘기했죠? 만 결격이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윤곽 나오지요. 지금 이번 금고 이상형하고 집행유예를 쭉 보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명시했나 명시하지 않았나? 명시하지 않았잖아. 우리 저번주에 배웠잖아. 이 법을 명시했는 거와 명시하지 않은 거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랬잖아. 명시 안 했잖아. 이 법을 명시 안 했단 말은 뭐란 말입니까? 대한민국보다 어느 법을 위반해도 다 금고 이상형은 일정 기간 중개업 종사에 제약을 받나 안 받나? 아니 금고 이상형은 대한민국 어느 법을 위반해도 일정 기간 중개업 종사에 브레이크 걸리나 안 걸리나? 걸린다 그 말입니다. 왜? 앞에 이 법 전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뭐 폭행죄, 뭐 변호사법, 뭐 특가법, 중개법 어떤 법을 위반해도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중개업 종사를 못한다. 그게 상황은 다 상황 다르겠지만 이해되시죠? 그걸 일단 보시고. 그럼 6번째 면제 이건 다음에 3을 봅시다. 6번째부터 전부 다 뭐다? 중개사법을 적용받는 전부 다 위반했는 결격 사유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뭐 자격 정지,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업무정지,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뭐 자격 취소,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뭐 등록 취소 요런 정도. 그죠? 자, 여러분들 전부 다 2법입니다. 2법을 위반해가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요, 요거는 뭐예요? 정지기간만 결격입니다. 뭔 말이냐겠죠? 정지기간만 결격입니다. 정지기간만 결격. 이해되시죠? 정지기간만 결격입니다. 만약에 업무정지 3개월 받았다. 얼마간 중개업종사만 합니까? 3개월이단 말이에요. 별도 3년 경과 없어요. 만자의 의미를 알겠죠? 별도 3년하고 관계없습니다. 자격 취소는 몇 년간입니까? 이것도 뭐다? 3년간 결격입니다. 사실 자격시는 좀 더 설명을 한 개 더 들어갈 게 있는데 그건 자격증 제도 파트를 안 배워가지고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자격 취소는 뭐다? 3년간 중개업 종사를 못합니다. 다만 뭐 구두로 한번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자격 취소는 뭐단 말이요? 우리 중개업 등록에 대한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지만 우리가 자격 시험 응시에도 3년간 결격이 걸리는 게 자격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에서 우리가 저 자격증 제도 파트를 안 배우셔가지고 좀 설명드린 그런데 일단 알겠죠? 자격 취소는 뭐다? 중개업 종사에도 해당되는 결격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에도 해당되는 결격 사유자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좀 더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등록 취소 이거는 뭐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다? 3년간 그죠? 이 법을 위반해가 등록 취소 이것도 뭐다? 3년간 결격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가 등록 취소 이것도 3년간 결격입니다. 뭔 말이냐겠죠? 이 법을 위반해가 등록 취소 이거는 뭐다? 3년간 결격입니다. 이것도 좀 아직은 좀 빠른 감이 있어가 좀 안 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등치 플러스 3년 막 공부 이래 하실까 아이가? 맞습니다. 중개사법 위반해가 등록 취소는 3년간 결격이 맞는데 등록 취소가 등치 플러스 3년 등치 3년 막 외웁니다. 그 사실상은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이 맞는데 예외 조항 5개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은.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다 3년간 결격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사망 이런 거는 맞잖아. 만약에 본강은 죽어붙다. 사망되면 뭐예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김건호 개공사 행정대장에 뭔가 등록 취소 사유를 써야 될까 아이가? 중개사법 위반해서 위반했는 거. 지가 맞잖아. 맞아. 폐업해서 폐업했는 거. 뭐 등록 취소 사유를 적어야 될까 아이가? 근데 뭐고? 사망으로 인한 등치라고 행정대장에 기재야 뭔가 종합적으로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마무리를. 사망으로 한 등치, 등록 취소 맞잖아. 3년하고 관계 있나? 내 벌떡 일나빠라 3년 뒤에. 말이 안 맞잖아. 그 말단 말이야. 법인 해산 이런 거 뭐. 맞잖아요. 뭐 다른 법을 또 위반해가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 사유만 해소하면 되지 3년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야. 그런 사항들을 5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3월달이나 5월달에 마무리 지어주겠어요. 일단 등록 취소는 3년간 결격인 거 맞지? 근데 예외 5개는 차후에 한번 3월이나 마무리 지어주겠어. 5월이나. 일단 아시고 기본 골격만 한번 잡읍시다. 10번째 요 많이 나오는 결격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 이 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가 이건 이미 전문 시간 한번 예를 들었는가 이거 그죠? 이 법을 위반해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럼 몇 년간입니까? 3년간 그냥 3년간 결격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몇 년간 결격이다? 3년간 결격입니다. 3년간.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게 뭐겠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법을 위반해 가지고 다른 중개사법 외에 다른 법을 위반해 가지고는 벌금 500만 원 아니라 뭐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결격 사유자에 해당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오로지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해 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에만
3년간 결격이다 그 말입니다. 연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 본강사가 음주운전해가지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가지고 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년간 결격하고 관계 있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만 좀 잡아 놓으시고. 여기서 요 정도는 잡아 놓으시고. 여기서 요거 하나 더 가볼까 그러면. 만약에 구두로 해가지고 안 되면 적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원래 1월 올 11일입니까? 1월 11일 날 중개사법을 위반해 가지고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름 안 배웠지만도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청문도 거치고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바로 무조건 뭐 위반했다니까 바로 등록 취소 안 시킵니다. 이렇게 벌금형 선고받으면 뭐가 됩니까? 결격 사유자에 해당돼 볼까이가. 결격 사유자에 해당됐을 경우는 뭐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맞잖아. 중개하다가 결격 사유자에 해당되면은 등록 취소를 시키겠지요. 맞잖아요. 그럼 결국 이 법을 위반해가 300만 이상 벌금형 받았다. 등록 취소되겠지요. 근데 등록 취소는 뭐란 말이요? 1월 21일자로 등록이 취소됐다 칩시다. 이해되지? 1월 11일 날 중개사법을 위반해 가지고 벌금 300만 원 받았는데 1월 21일자로 등록이 예를 취소됐다 치자. 그럼 시점이 1월 11일부터 3년간 벌금 3년간 아이가 중개업 종사 뭐 하는 게 1월 11일부터 3년간 중개업 종사를 뭐 합니까? 1월 21일부로 등록 취소된 그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 종사를 못 하겠습니까? 보라 11일이가 21일이가 11일 잡아줘요. 11일 보라 연보라는 21일 20일 끝에 영대 11일이가 21일이가 또 모르겠어요. 가 네 이름은 아나? 그럼 그 뒤에 희한한 어디 생각하세요? 21일을 보신다. 이게 11일입니다. 책 한번 볼까요? 책 보면 그렇게 헷갈릴만 해요. 조문을 잘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은 봐 90페이지 7호 처분 거기 나오죠. 그죠? 자,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해 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맞지? 벌금형 선고받고 3년간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 벌금형 선고를 받고 뭐다?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조문을 잘 한번 읽어봐. 맞지?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 벌금형 선고 받고 3년간 결격이란 말이지. 벌금형 선고가 원인돼 가지고 등록 취소받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알아놓을 필요 있어요. 그래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기왕 손대는 거 마무리 지면 3번 경합범 하는 거 있지. 그죠? 3번 경합범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본강사가 중개사법을 위반해가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폭행죄로 벌금을 500만 원 선고받았어요. 또 벌금 액수는 얼마고? 700만 원이잖아. 그럼 벌금은 700만 원이라도 결격으로 보나 안 보겠다 이 말이야. 경합법은 뭐다? 분리 선고하겠다 이 말이야. 오로지 중개사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금액만 300만 원 넘어야만이 3년간 중개업 종사의 결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죠. 됐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11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법인의 그죠?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입니다.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뭐단 말이요?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이었던 자는 그죠?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이 말입니다.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임원과 사원이었던 자는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이겠죠?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이었던 자는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마다 결격이다. 이해되시죠?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알아야 됩니다.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입니까? 발생한 당시입니까? 발생한 나이가 요 말은 요래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자 11호 처분에 예를 드는 건데 갑이라는 그자 갑이라는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임원이 그죠? A, B 두 명의 임원이 있었다 칩시다. 그냥 근데 2018년 올해 19년이죠. 그죠? 2019년 1월 11일 날 업무정지 만약에 사유가 발생됐다 칩시다.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됐다 칩시다. 11일 날. 했잖아 봐. 예를 뭐라고 하지? 우리 뭐 도로경찰 순찰차에 그 순경한테 바로 뭐 도로교통 위반해 가지고 스티커 끊기는 건 그 자리에서 바로 끊기지만 우리 행정적인 제재 이건 그 자리에서 안 합니다. 공무원이 가지고 뭐다 자기 관할 시군구에 가지고 충분히 가중 처분 시킬 수도 있고 경감도 될 수 있단 말이야. 가중 횟수가 많고 뭐 동기가 안 좋은 경우는 가중 처분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감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무슨 법을 위반해 가지고 뭐 업무정지 몇 개월 때린다, 뭐 자격정지 몇 개월 때린다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 자리에서 사유 발생했다 해가지고 당신 업무정지 2개월, 3개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양반이 초범인지 두 번째인지 또 의뢰인이 피해를 본 게 많은지 안 많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 2019년 그냥 뭐 1월 21일자로 업무정지 뭐 4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칩시다. 4월 11일자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렸다 칩시다. 내 말은 요때 공교롭게 임원이 그자 AB 임원이 퇴사하고 CD 임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은 AB 임원이 4개월 동안 중개업 종사 못하겠어요. CD 임원이 4개월 동안 중개업 종사 못하겠어요. 어떤 기고 AB입니까? CD입니까? AB입니까? 그렇죠. AB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지 처분이 내려질 당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잖아. 사유가 발생한 당시지 처분이 내려질 당시가 아니잖아요. 결국 뭐다 AB 임원은 퇴사해가지고 다른데 만약에 임원 사원 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4개월 동안 중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실무적인 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큰 거 하나 알아야 돼요. 중개무 파트에도 연결되는데 이 말은 법인 개공하고 법인의 임원과 사원은 운명을 같이 하나 같이 하지 않나? 같이 하잖아요. 각 법인이 4개월 동안 업무정지 사유 발생하니까 그 임원도 4개월 동안 중개업 종사 못 하잖아. 이 말은 법인 개공하고 법인의 임원하고 사원은 운명을 같이 하나 같이 하지 않나? 같이 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에이? 법인 개공하고 법인의 임원과 사원은 운명을 같이 한다. 에이? 법인 개공하고 법인의 임원과 사원은 운명을 같이 한다. 오케이? 그걸 꼭 좀 아시고 그게 확인 사살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역으로 그자 임원과 사원의 결격은 뭐다? 우리가 법인 등록 취소가 됩니다. 뭐 먼저 하겠죠? 임원과 사원의 결격은 법인 등록이 취소된다 이 말이다. 단 우리 조건이 뭐다? 단 2개월 이내에 뭐다? 해소 시에는 뭐다? 제외입니다. 단 2개월 이내에 해소 시에는 제외다. 뭔 말인지 알겠죠? 단 2개월 이내에 해소 시에는 제외입니다. 이 말은 이해되죠? 역설적으로 법인 개공하고 법인의 임원과 사원은 뭐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 임원과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을 경우는 뭐다? 법인 등록까지 날려버리겠다 이 말이야. 단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했을 경우는 법인 등록 취소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야. 그 보라 저 친구가 법인 개공이야. 내가 저 친구 사무소 임원이야. 내가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 치자. 이런 경우는 뭐다? 보라 저 친구가 오빠는 그래 사고만 치고 다니노. 언니 보기 안 미안나? 아이고 하면서 고마해라. 그래 이래 차일피일이 미루다가 뭐다? 나를 고용도 해고 즉 종료신고지. 종료신고도 안 했다. 법인 등록 취소된다 이 말입니다. 단 그런데 이 친구가 뭐다? 결단을 냅니다. 오빠야 미안하다. 오빠가 우리 회사에 지대한 공은 세우지만 회사는 돌아가지 않겠나? 오빠를 할 수 없이 종료신고 해고라. 옛날에 해고 그랬는데 지금은 종료신고합니다. 오빠를 뭐다? 종료신고 즉 해고해가지고 도저히 우리 이 법인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2개월 이내에 나를 해고시키든지 또는 내 자체가 또 2개월 이내에 뭐 예를 들어서 사유가 해소됐을 경우는 뭐다? 관계없는데 안 됐을 경우는 법인 등록 취소를 시켰다. 뭐 먼저겠죠? 고래 보시면 제일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내용은 법인 개공하고 법인의 임원과 사원은 뭐다? 운명을 같이 한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고래 우리 접근하면 되죠. 자, 그러면 결격 사유도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그게 90, 91부터가 쭉 결격 사유 94페이지까지 그대로 제 설명이 그대로 뺏겨 놨을 겁니다. 고래 보시고 다음 조시면 뭐다? 우리가 98페이지 그자 중개사무소 설치 업무인데 이게 우리가 4장 그자 중개 업무 파트야. 자, 고개를 드시고 이제 뭐냐? 자, 그냥 본격적으로 레이스 달린데 총칙 파트 끝났고 그자 자격증 제도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알제 자격제도 그리고 개설 등록하고 결격사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뭐다? 중개 업무. 이제는 뭐다? 그러니까 등록도 다 했고 등록의 결격사도 이제 해결 다 됐고 이제는 뭐다? 샵을 운영한다 이 말이야. 샵을 운영한다는 말은 뭡니까? 중개 업무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중개 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행정적인 사항들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고용인, 휴폐어, 뭐 인장 등록 이런 거의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무소 뭐 설치 이전 이런 것들을 5개 빅5 그거를 다음 주부터 달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뭐다? 긴 강사 98페이지 중개 사무소 설치 및 업무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했는 게 뭐냐면은 중개 대상물 중에 마무리 지었죠. 그 밖에 건축물,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마무리 지었고 그 개설 등록에 관계되는 행정적인 사항 우리가 영방 9개, 10개 쭉 마무리 지었고 등록의 결격 사유 우리가 12개 조문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본 골격은 8, 90% 땡겨놨습니다. 좀 디테일한 것들은 참모이나 5월에 마무리 지어주겠어요. 고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는 뭐다? 본격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단 말은 중개 업무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사항들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